공대 대학원을 가보면 중국 유학생 3분의 1, 인도 유학생 3분의 1, 한국 유학생 3분의 1이에요. 중국 인구가 거의 한 14억 되고 인도 인구도 만만치 않죠. 우리나라 인구는 한 5천만 명 된단 말이에요. 5천만 명 중에서 뽑혀온 이 많은 한국 유학생들이 잘 해내고 있단 말이에요. 자, 미국에서도 한국인들은 성실하고 근면한 근무 태도, 학업 태도로 좋은 평가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장시간 근무하는 것까지 마다하지 않으면서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자, 그런 것들을 많은 미국인들이 긍정적으로 많이 봅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에 대한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높은 교육 수준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죠. 전 세계 어떤 나라들보다 우리는 교육 수준이 상당히 높고 많은 한인들이 미국에 가서 의사, 변호사, 교수, 엔지니어, IT 전문가 같은 전문직이나 화이트 칼라 직종으로 많이 진출을 했죠. 비율상으로 봤을 때 다른 이민자 그룹에 비해서 한인 이민자들이 이 분야로 진출하는 퍼센티지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많은 한인분들이 자영업에서도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십니다. 워낙 우리 한반도 자체가 우리 역사를 보면 질풍노도, 어마어마한 역사적인 전쟁, 온갖 고난 이런 거를 우리는 수시로 맞닥뜨리면서 이겨내고 살아왔던 그런 민족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새로운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고 배워나가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미국에서 대학원을 나왔으니까 공대 대학원이죠. 컴퓨터공학, 기계공학, 공대 대학원을 가보면 대학원생들 있죠. 대학원생들이 어느 국적 출신들인가를 보면은 중국 유학생 3분의 1, 인도 유학생 3분의 1, 한국 유학생 3분의 1이에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시면 중국 인구가 거의 한 14억 되고 인도 인구도 만만치 않죠. 근데 우리나라 인구는 한 5천만 명 된단 말이에요. 근데 14억 명 중에 뽑혀온 학생들, 그만한 또 인구 출신 인도 학생 3분의 1에 견주어서 5천만 명 중에서 뽑혀온 이 많은 한국 유학생들이 잘 해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 당시에 그러더라고요. 미국인 대학원생들을 볼 수가 없다고. 특히 공대에서는. 왜냐면 워낙 출중한 중국 유학생들, 인도 유학생들, 한국 유학생들이 워낙 잘하고 있으니까. 자, 그만큼 대학원, 유학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한국인들이 근면 성실하다는 것은 누구든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에서도 한국인들은 성실하고 근면한 근무 태도 그리고 학업 태도로 좋은 평가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물론 개인 차이는 있겠죠. 근데 전반적으로 볼 때는 한국인들이 미국에서 일을 잘한다고 볼 수 있는데 몇 가지 측면에서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측면은 성실성과 근면함이겠죠. 자, 그래서 한국 문화에서는 열심히 일하는 것이 우리는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잖아요. 우리가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도 이러한 가치가 그대로 반영이 되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한국인들이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우리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장시간 근무하는 것까지 마다하지 않으면서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자, 그런 것들을 많은 미국인들이 긍정적으로 많이 봅니다. 제가 교포분께서 이제 운영하시던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이렇게 미국 종업원들이 이제 출퇴근하는 걸 딱 보면 미국 종업원이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를 하게 돼 있다 하면 10시부터 그러면 근무를 하니까 대다수의 미국 종업원들은 몇 시에 올까요? 만약에 10시부터 근무를 시작한다고 그러면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생각해 보시면 그럼 미국 종업원은 몇 시에 올까요? 10시부터 업무를 시작해요. 근데 제가 본 미국 종업원들은 대다수가 한 5분 전에 오더라고요. 시간에 딱 맞춰서 와요. 근데 한국 종업원들은 언제 오냐면 30분, 1시간 전에 와요. 약간 또 일에 대한 어떤 책임감, 근면 성실함 같은 게 조금 좀 차이가 좀 보이는 게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그 가게를 운영하시던 교포분께 여쭤봤어요. 한국 종업원이 만약에 똑같이 10시부터 근무를 시작한다 그러면은 미국 종업원은 딱 시간에 맞춰서 오고 한국 종업원은 30분 또는 1시간 전에 이렇게 와서 준비하고 업무를 시작한다 그러면 어떤 종업원을 더 선호하십니까? 라고 여쭤봤는데 저는 당연히 한국 종업원을 선호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미국 종업원을 더 선호를 하신대요. 자, 왜 그러냐면 10시부터 근무를 시작해서 5시까지 업무를 시작하면 5시에 10시부터 칼같이 와서 5시 칼같이 맞춰서 업무를 마치고 퇴근하는 종업원을 가장 선호를 한대요. 왜냐면 만약에 한국 어떤 종업원들처럼 30분 일찍, 1시간 일찍 와서 일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은, 보상은 어느 정도까지 해줘야 되는지 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좀 들 때가 많이 있으시대요. 차라리 깨끗하게 10시부터 일을 시작했고 5시까지 했으면 거기까지 맞춰서만 임금을 주면 되는데 그 외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금전적인 보상은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지가 약간은 조금 그런 신경이 많이 쓰이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차이점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다만 말씀드린 건 그만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는 것에 대한 어떤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다는 것.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이제 높은 교육 수준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전 세계 어떤 나라들보다 우리는 교육 수준이 상당히 높고, 많은 한인들이 미국에 가서 의사, 변호사, 교수, 엔지니어, IT 전문가 같은 전문직이나 화이트 칼라 직종으로 많이 진출을 했죠. 비율상으로 봤을 때 다른 이민자 그룹에 비해서 한인 이민자들이 이 분야로 진출하는 퍼센티지가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사업 수완하고 창업 정신 같은 걸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많은 한인분들이 그 자영업에서도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주로 처음에 1세대 이민자분들이 진출을 어느 분야로 많이 하셨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미용용품점, 뷰티 서플라이로 진출을 많이 하셨고, 그리고 세탁소도 많이 진출을 하세요. 그리고 식당 운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아니면 마켓 또는 도소매업 정도, 그리고 또한 청소업도 많이 운영을 하세요. 그리고 또 운영을 많이 하시는 게 네일샵이죠. 그 미국 캘리포니아 쪽은 베트남계 이민자들이 네일샵을 지배하고 있고, 한인분들은 그 뉴욕을 기반으로 한 동부 지역 네일샵들을 주도하면서 이제 운영을 하고 계세요. 원래 네일샵이란 자체가 서비스를 받기에 비용이 상당히 많은 비싼 서비스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보통 내가 만약에 기존의 미국인들이 네일 서비스를 받으면 한 20만 원 정도 냈던 서비스였다고 그러면은, 한인분들이 한 5만 원 선에서 서비스를 다 받아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네일 서비스 자체를 이제 대중화를 시키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다가 또 손기술이 또 좋으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또 네일에 대한 어떤 그런 기술 자체가 또 있는 분들이 좀 많이 계셨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운영하셨던 이유가 언어적인 장벽 때문에 운영하시게 된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이런 여러 복합적인 이유로 인해서 그 한인들이 운영하는 네일샵들이 큰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부 쪽은 캘리포니아 쪽을 중심으로 해서 그 베트남계 사람들이죠. 그 베트남계 사람들이 1975년에 베트남이 패망하고 나서 보트 피플이라고 하죠. 자, 이분들이 난민으로서 이제 미국을 오게 되는데, 자, 이 사람들에 대한 그 정착 지원으로서 미국 정부에서, 많은 또 미국 민간 단체에서 베트남 난민 출신 이민자들에게 그 네일 기술들을 가르쳐줘요. 왜냐면 이거 자체는 창업 비용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고도 뭔가 아시아계 사람이라면 해볼 수 있는 직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해서 베트남 사람들이 자기들의 사업을 점점 확장을 해 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그 다문화 환경에서의 어떤 한인들의 적응력을 또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뭐 잘 아시다시피 미국 사회는 다양한 문화와 인종이 공존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한국인들은 비교적 빠르게 환경에 적응하고 배워나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워낙 우리 한반도 자체가, 우리 역사를 보면은 질풍노도, 어마어마한 어떤 그런 역사적인 전쟁, 온갖 고난 이런 거를 우리는 수시로 맞닥뜨리면서 이겨내고 살아왔던 그런 민족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어떤 새로운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고 배워나가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민 1.5세대, 2세대들은 영어하고 한국어를 모두 잘 하니까 미국 기업에서도 원활하게 소통하며 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담인데, 석박사 지도 교수님께서 유태계 유태인이셨는데, 저한테 항상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면, 유대인만큼 근면성실하고 교육에 대한 어떤 강조를 하고 사는 사람들을 보면 한국 사람들 같다고 항상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한국인들이 근면성실하다고 언제나 칭찬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인들 포함한 많은 동양계 사람들 있죠. 뭐 중국계 이민자들, 일본계 이민자들이 워낙 근면성실하게 열심히 일을 해서 뭔가 사회적인, 경제적인 성공을 조금씩 성취를 해 나가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인 어떤 표현이 만들어지는데, 모범적 소수자, 그래서 모델 마이너리티라고, 그래서 아주 귀감이 되는 마이너리티라고는 하는데, 이건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었냐면, 1960년대에 흑인 민권운동, 여러 가지 이제 민권운동이 일어나서 흑인들의 어떤 민권을 증진하고자라는 그런 노력들이 많이 있었는데, 주류 백인들이 흑인들에 대한 공격으로서 아무것도 없이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 상태에서 빈털터리로 미국으로 와서 이렇게 성공을 일궈낸 동양 사람들 봐라, 너희 흑인들은 뭐니? 라고 하면서 또 한국인 같은 그런 모델 마이너리티가 흑인들을 좀 공격하는 하나의 어떤 용어로서, 정치적 표현으로서 많이 이용이 됐다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겉보기에는 되게 칭찬같이 들리거든요. 모델 마이너리티 이러면은 칭찬같이 보잖아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게 좀 게으르고 일 제대로 하지 않는 흑인들, 아니면 히스패닉계들을 공격하기 위한 하나의 표현으로서 이용되어졌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좀 있습니다. 일단은 그 개인적인 경험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동양 사람들을 주류 백인들이 어떻게
보는 경향이 있냐면 영원한 타자, 그 permanent other라고 하거든요. 영원한 타자로 보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똑같은 미국인이지만은 내가 동양계 미국인 이러면은 미국의 영혼이 이제 뿌리 받고 살지 않는 언젠가는 좀 돌아가야 될 사람들이라는 이미지가 있죠. 그리고 동양 사람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영어를 잘 못한다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딱 갔을 때 좀 베이비 취급 당한다는 느낌? 그래서 Do you speak English? 이러면서 영어를 그때 처음에는 잘 못했으니까 저렇게 물어보는 갑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박사학위 받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그 전날에 마트에서 이제 계산하는데 제가 또 동양 사람이니까 여전히 Do you speak English라고 하더라고요. 한 10년 지나서 이젠 영어가 좀 되는데도 동양 사람들에서는 이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이 있더라. 그리고 동양 사람들은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조금 미국 사람들보다 좀 덜하다는 생각이 있죠. 대표적으로 미국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하고도 대화를 잘해요. 가서 좀 되게 신기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나 마트에서 계산대 줄 서서 있는데도 내 앞에 있는 사람, 뒤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하고도 언제 저렇게 친구가 되었지? 깜짝 놀랄 정도로 이렇게 친근하게 이렇게 서로가 대하죠. 근데 우리 동양 사람들은 좀 그러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약한 게 좀 스몰 토크에 약하다. 스몰 토크.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쉽게 말을 걸고 좀 스몰 토크를 즐기는데 우리는 처음에 좀 그렇게 하기가 되게 어색하게 느끼는 경향이 있다는 거. 그게 조금 처음에는 어렵더라고요. 미국인을 만났어요. 처음에 인사하죠. How are you? Fine, thank you. And you? 하면 그 다음에 대화를 내가 어떻게 이어나가지? 이제 막혀버리죠. 그렇게 느끼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거를 원활하게 이끌어 나가게 해줄 수 있는 게 이제 스몰 토크란 거예요. 그래서 스몰 토크 연습을 많이 하고 가시면 상당히 좋다. 날씨에 관한 이야기든지 아이고 오늘 날씨 좋네요. 오늘 비가 엄청 많이 내렸습니다. 지난주 미식 축구팀 아이고 우리 홈팀이 좀 졌네요. 이런 좀 스몰 토크 같은 거 있죠. 자, 그런 연습을 하고 가시면 좋지 않겠나.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어려움은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좀 개인주의 문화잖아요. 자, 우리는 약간 좀 집단적인 문화 나고 자란 사람인데 이 개인주의란 건 무엇인가? 자, 미국식 개인주의는 자기 주장과 독립성이 아주 강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회사에서도 상사가 부당한 요청을 하면은 미국 사람은 과감하게 노라고 말을 할 수 있는 반면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알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속으로는 되게 힘들어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자, 그리고 그룹 활동에서도 개인이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팀워크에 익숙한 한국인에게는 좀 적응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반면에 그리고 한국에서는 조직과 관계 중심으로 문화가 강하고 윗사람과의 관계를 되게 중시하는데 미국인들은 좀 수평적인 관계가 아닌가 그런 차이점이 좀 있다. 자, 그리고 또 세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식문화 차이가 있는데 미국인들이 좀 기겁을 하는 게 하나 있어요. 식사 초대를 해가지고 미국인이 어떤 한인 가정에 오죠. 왔으면 우리는 큰 냄비 테이블 중간에다가 큰 냄비에다가 우리는 나눠서 먹죠. 이렇게 서로 나눠서 먹는데 미국인은 절대로 음식을 나눠서 먹지 않는다. 자기가 먹을 것만 딱딱 해서 먹는 그런 문화적 차이가 있는데 식문화 차이를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또 말씀드려 본다면은 한국에서는 반찬이 여러 개 나오죠. 자, 그리고 함께 나눠 먹는 문화가 일반적이지만은 미국에서는 자기가 그냥 각자 음식을 주문해서 먹는 방식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반찬을 공유하려고 하지만은 미국인들은 그러지 않는다. 자, 그래서 미국에서는 점심시간에 간단한 샐러드나 샌드위치를 먹고 업무를 빨리 끝내는 것이 중요하지만은 한국은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이제 친목을 다지는 하나의 친목의 어떤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자,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나라도 좀 약간 변하고 있긴 하지만은 한국에서는 좀 회식이나 좀 야근이 좀 많이 있는 편이었죠. 그리고 상사의 말을 조금 존중하는 분위기가 있지만은 미국인들이 중시하는 것은 우리도 좀 잘 알지만은 워라밸 있죠. 를 중시하면서 업무와 개인 시간을 철저히 구분을 하는 그런 차이가 있지 않나.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누군가가 좀 잘못했다, 좀 틀렸다라고 이제 지적을 할 때 그거를 받는 것도 좀 되게 익숙하잖아요. 이게 틀렸으니까 좀 고쳐봤으면 좋겠네 라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직접적인 그런 지적은 안 하더라고요. 자,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Constructive criticism이라는 말이 있어요. 건설적인 비평이라는 말이 있는데 누군가가 잘못을 했죠.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논문을 써서 제 지도 교수님께 드렸죠. 그러면 외국인 학생 입장에서 논문 쓰면 얼마나 완벽하게 썼겠습니까? 틀린 부분도 많이 있겠죠. 그러면 지도 교수님께서 그 논문을 읽으시면서 틀린 부분이 있으면은 딱 체크를 해놓으셨다가 저를 만나셔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항상 칭찬을 해주세요. 상조야, 정말 고생 많았고 다 잘한 것 같다. 그런데 네가 이 부분
조금 더 잘 다듬는다면은 이미 좋아 보인 네 논문이 더 멋진 논문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자, 고생했다 라고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은 몽둥이가 아니고 그 따뜻한 마음과 따뜻한 마음의 손길이라고 제가 느꼈는데,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더 잘하고 싶더라고요. 분명히 내가 잘못한 게 있을 건데 저렇게 나를 격려를 해주시는구나, 그럼 더 힘을 내서 내가 해봐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미국 사람들이 누군가한테 지적을 해줄 때는 이렇게 돌려서 건설적으로 비평을 해주는 그런 컨스트럭티브 크리티시즘이 있더라. 자, 그게 우리하고의 문화적 차이점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공장소에서 보통 미국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모르는 사람들한테 Hi, 뭐 How's it going? 뭐 인사하자, How are you라고 인사를 하죠. 근데 우리는 모르면 그냥 모르는 대로 그냥 지나가잖아요. 자, 그렇게 지나가주는 게 우리는 예의잖아요. 자, 그리고 또 어떤 차이점을 생각해 볼 수 있냐면, 가정 및 그 육아 문화를 볼 수 있는데, 미국에서는 만 18세가 되면 이제 독립을 하죠. 그래서 대학교 가서 이제 부모님들이 자식들 기숙사에 이제 딱 떨궈주고 가면은 그때 막 많이 울더라고요. 미국 대학교에서. 고등학교 때까지는 내 품에 있었지만 이제 이 대학교의 기숙사에 내려주면서 이제는 얘가 독립된 그 자신만의 어떤 삶을 살아가겠구나. 그래서 그때 눈물을 많이 흘리시는 걸 좀 봤는데, 한국에서는 부모가 자녀의 교육과 진로를 많이 관여를 많이 하시죠. 근데 미국에서는 아이들이 스스로 선택하고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해주는 그런 문화가 상당히 강하다. 자,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한국인이 미국에서 가장 먼저 문화적 차이를 느끼는 부분은 인사법, 개인주의 문화, 식사 문화, 직장 문화, 그리고 공공장소에서의 어떤 행동 차이 등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거를 잘 유념을 하시고 적응을 하시면 더 편안한 미국 생활을 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우리는 겸손이 미덕이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나를 제대로 드러낼 수 있어야 하는 게 미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PR이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자신의 능력과 성과를 적절하게 남에게 잘 어필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문화이니까, 우리나라 문화처럼 겸손이 미덕이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는 자신을 낮추기보다는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한인들이 성공을 하더라. 그래서 학교에서도 그렇고 사회생활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자기 표현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 미국에서도 인맥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트워킹이라고 하는데, 네트워킹이 기회를 만든다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인 커뮤니티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미국 사회의 그 다양한 그룹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성공을 하더라. 자, 그리고 우리 한국 분들도 아무것도 없이 맨손으로 미국에 건너가서 노력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도전 정신, 그리고 창업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 그래서 제가 캔자스에 있으면서 가장 큰 대도시가 캔자스시티거든요. 그래서 캔자스시티에서 성공을 하셨던 한인 분들, 교포분들을 보면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셨던 것 같아요. 도전하시고 어떤 창업적인 마인드를 가져가시고, 뷰티 서플라이, 요식업, IT 스타트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을 하시더라. 그래서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분들이 성공할 확률이 많이 높더라. 미국적인 개인주의, 다양한 인종 문화가 공존하는 환경에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정확히 인식을 하시고, 한국적인 사고방식만 이제 고집하지 마시고, 미국식 사고방식과 업무 스타일을 유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성공을 하시더라.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미국에서 성공하는 한인분들은 PR, 적극적인 자기 표현을 하시는 분들, 네트워킹을 잘 갖추신 분들, 그리고 도전적인 창업적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 그리고 전문 기술, 문화적 적응력을 갖춘 경우가 많이 있으시고, 반면에 가족 문제, 문화적 적응의 어려움, 경제적 이유, 그리고 한국에서의 어떤 새로운 기회 때문에 귀국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 결국에는 개인의 성향과 목표에 따라서 어느 나라에 사는 것이 더 적합한지가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